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충전 보이스 김태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출연해서 그런가요? 갑자기 코스피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저희가 출연해야 할 상승 반전이 되는군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 오늘도 옵션 만기일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 전에 이미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오늘 옵션 만기일을 만기일에다가 이제 이번 주 주간이 끝나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말을 조금 일단 차익실 현금 좀 비중을 들고 가자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하락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 현재 시간 기준을 좀 놓고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기준의 코스피 시장 자체는 아직은 2000포인트대를 굳건히 지켜주고는 있지만 오늘 상승 반전한 폭을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마이너스권까지 떨어지게 됐던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기준에 0.93포인트 올라서 2006.75포인트 정도 이렇게 보이면서 2006선, 즉 보합권을 놓고서 좀 등락을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오늘 모처럼 또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인 순매수에 가담해주면서 무려 2,140억 원대 적극적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가 이번 주 오늘 모처럼 또 매도세로 전환하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물량들만큼 더 매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300원대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좀 눈치 보기를 하면서 349억 원 순매도로 동반적인 기관과 함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자체는 좀 보합권 정도의 등락을 그대로 좀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 및 금속 업종이 3%대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운수 창고, 운수 장비, 기계 업종이 1%대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이라든지 제조, 종이 목재, 섬유, 의복 업종 정도 약간 강보합세 정도 수준으로 업종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그 하락하고 있는 종목과 업종 가운데서는 음식료품 업종이 1.08% 정도 하락하고 있고 화학 업종이나 비금속 광물 그리고 전기, 가스, 정권, 건설 그리고 보험 업종들까지 약간 미미한 약보합권 정도 수준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코스피 시장 자체는 좀 떠오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위 정보 좀 살펴보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9,000원 올라서 126만 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인데 약간 상승폭이 좀 둔화되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을 유지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그나마 강보합 정도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6만 1,000원, 전일 대비 약간 소폭적으로 더 올랐던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나 삼성물산, 거기다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순주,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종목들도 약간의 조정폭이 현재 미미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달리 좀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기아차도 1.94% 올라서 52,500원 정도까지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자, SK텔레콤과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동반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오늘 약보합권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8만 5천 원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 시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그다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동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6.11포인트 하락해서 673.72포인트를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과 더불어서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수급적인 주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투자 주체별 수급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279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3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934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어제 이어서 900억 원대 강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제 오늘까지 3일 연속 순매수에 가담해 주는데요. 오늘 1,160억 원대 적극적 매수에 가담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쏟아낸 물량들을 좀 저점 매수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상승 업종보다 하락 업종이 더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상승하는 업종은 단 5개 업종밖에 없습니다. 정보기기 업종이 1.24%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또 금속, 통신장비, 기계장비 업종 정도는 아주 미미한 강보합세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고 여타 모든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통신 서비스 업종이 4.3%까지 큰 폭으로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복제도 3.5%까지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1%대의 하락률을 보이는 업종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자체가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흐름 때문에 전일 모처럼 한 2달 만에 코스피 시장 자체가 2,000포인트를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시장이 전반적인 전 업종적으로 또 고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했던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효과에 의해서 전일 급등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좀 업종별로 매기가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결국 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매기세가 좀 빠지면서 전반적인 양시장 모두가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인데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는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지만 연속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기관 투자자는 이 틈을 타서 또 매도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방향성이 쌍방향으로 지속적인 기조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지수보단 종목별에 대한 접근 전략을 세우고 종목에 대한 그 저점 분할 매수, 우량주 같은 경우 매수해 놓으시면 하루 이틀 정도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다소 동반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시장 자체는 박스권에 또다시 반등을 주는 구조 속에서는 종목별로 상승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해 주시면서 시장에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겁먹지 말라는 얘기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초저금리라는 명확한 기준점을 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 전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었죠. 결국은 이 반도체 쪽, 즉 치매가 덜 들어오는 산업 쪽에서 분명히 해답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 반도체 쪽이요,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의 또 5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신장을 했다는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SK 하이닉스 역시 여전히 좋은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오늘까지 이제 오늘은 약간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6거래일째 상승을 이어나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해보십시오. 실적 발표가 나오면 좋을 종목군들이죠. 결과 중국으로부터 침해를 덜 당하고 있는 산업,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이런 쪽에서 분명하게 시장은 또다시 해답이 온다는 얘기를 드렸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꼭 좀 참고하셔서 잘 시장을 바라보시는 회원들을 여기 서울경제TV에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자 하나 먼저 좀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5147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삼성전기 매수가 62,900원, 비중 20%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삼성전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휴대폰 부품 관련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삼성전기는 올 3분기의 실적 자체가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삼성페이와 관련 핀테크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휴대폰 부품과 관련해서도 삼성전기가 결국 삼성전자의 도약, 다시 한번 스마트폰과 관련된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의 도약과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삼성전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올해 1분기, 2분기 자체는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작년에 3분기가 삼성전기가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올 3분기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2분기 영업이익을 약간 전망을 웃돌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향후에 약간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삼성전기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대형주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하고 난 이후에 바로 급반등을 보여주면서 수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대형주답게 어느 정도 충분한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62,9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최근 들어서 만약에 매수에 가담하셔서 손실을 보고 계신다면 결국 이 주가 자체가 현재 그다지 큰 폭의 추세의 이탈을 보이면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82,000원의 직전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10만 원대까지 랠리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 정도는 아니죠. 그렇다면 충분히 여기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의 폭 자체는 드러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된다.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 종목은 여기서 직전 고점을 뚫기까지 좀 시간적인 개념이 걸린다 하더라도 7만 원 선 정도, 즉 숫자가 바뀌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을 놓고 매수에 가담하셔야 되고 만약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에 가담하셨다면 본전 가격에 오시면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보유 전략을 좀 세워 가신다면 조금 더 길게 놓고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추가 상승을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접근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8431님, 한진, 매도할까요? 48,900원 70%. 손절 가격 아래로 내려왔는데 매도해야겠죠?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한진, 일단은, 글쎄요. 자, 요 지지선을 확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 지지선입니다. 자, 여기죠. 45,000원 선. 요 선입니다. 45,800원 선이 되겠네요. 자, 이걸 지지하고 있는 한은 일단은 좀 들고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요번에 상승한다면 여기까지 5만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만원까지 추세적으로 다시 좀 전환되는, 즉 아직은 이 박스권 하단이에요. 그리고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죠. 이 지지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은 여기 밑에서 지금 지지대를 형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깼다가도 금방 들어올렸다는 건 지지 확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또 지지 확보라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5만 원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들고 가보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편안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잠깐 얘기. 네.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노름, 페인트. 노루페인트요? 네. 노루페인트. 예. 리스크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13,500원이요. 13,500원요? 네. 비중은요? 30%. 30%. 아버님, 이 종목이 그러면 일전에 오늘 마침 제가 아침 목요일 리포트 시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그 건자재 업황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건자재 업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시멘트하고 페인트 관련주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 종목은 21,500원대까지 고점을 형성시키면서 애초에 여러분들께 6월 1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러면 지금 일전에 8월 달에 흘러내릴 때 못 팔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못 팔았습니다. 네, 못 파시고.
일단 그 페인트 산업 자체는 B2B와 관련된, 기업 대 기업 간에 관련된, 회사들은 나름대로 영업이익이 좀 많이 희석되거나 좀 저하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인트 산업 자체가 실제로 건축용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IT, 거기다가 자동차, 선박, 여러 가지 전방 산업을 함께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률이 좀 많이 훼손되었던 부분도 있고, 다만 주가는 이미 선반영되면서 많이 올랐던 모습이었는데 7월 22일 날 정부에서 가계부채 건전성 방안의 발표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밀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현재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친환경 페인트 쪽에 주력을 하면서 그리고 펜턴사와 더불어서 또 B2C 쪽에 주력을 하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노루페인트가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쳐서 내려왔던 그런 종목이고, 지금 원가 저감에 따른 하반기 수익성 개선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많이 못 파셔서 지금 여기서 반짝거렸다가 어제 오늘 시장의 흐름에 더불어서 좀 밀린다고 해서 여기서 매도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충분히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답답하시더라도 좀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님. 네,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분명히 올라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가격대까지 올라오고 나서 또 바로 또 때리지 마시고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폭을 좀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은데, 최소 16,000원 정도 분기점 정도는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안으로 이 정도 오래 갑니까? 4, 4분기 흐름은 더 좋을 것도 보여집니다. 예, 업황대에서도 괜찮고, 왜냐하면 어차피 주택 착공량도 증가되고 있고 주택과 관련된 인허가 같은 경우도 70%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뭐 건축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주택 분양만 놓고 보더라도 페인트주들이 이제 나쁠 게 별로 없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원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어머니? 저는 SK 네트워크요. SK 네. 네트워크스. 매수가는? 네네.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6,670원에 매수했습니다. 6,670원. 네. 비중은요? 30%예요. 30%.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면세점 사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생겼어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또 2차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발표가 됩니다. 그죠? 네. 11월 달에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저항대가 보이는 7,600원대까지는 끌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보입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7,600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시고,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을 살짝 깨고 내려온 거거든요. 펀더멘탈 네, 훼손 없이. 네. 그래서 일단은 7,600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세요. 7,600원까지요. 예, 네. 7,600원까지 들고 가셔서, 네. 7,600원, 오면, 손절가를 7,300원 잡으세요. 그러니까, 7,600원 딱 오면 7,300원 안 깨지는 한은 들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게 네. 만약에, 8,000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손절가를 또 그때 높이세요. 7,600원까지로. 아시겠죠? 네, 네.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8,600원? 네. 8,000원 넘어가면 7,600원. 알겠습니다. 네. 지금 7,600원 메모하고 모가면 있어요. 7,300원. 네. 아시겠죠? 네. 예, 그렇게 손절가만 살살 높여가 보세요. 그러면 추세 탈 때는 수익이 그게 다 내 수익이거든요. 아시겠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아버님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영훈무역량. 이영무요. 예.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58,500원에 비중이 20% 됩니다. 20%. 일전에 아버님 한번 전화 주신 분 아니신가 모르겠네.
안 주셨습니까? 예. 예.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까지 뭐 이틀 연수 좀 빠졌다고 오늘 약간 미미한 반등을 치고 있는데요. 일단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미 7월 그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을 때가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섬유 의복업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섬, 한세실업 이렇게 종목들 말씀드릴 때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향후 TPP 체결에 따른 수혜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7월 23일 날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드려서 72,2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눌림목을 받아내고 나서 반등을 주었다가 TPP 체결 소식이 들림과 더불어서 자동차 쪽은 상당히 피해를 볼 것이고 특히 베트남이 이제 TPP 환태평양 그 지역 내에 가입된 나라거든요. TPP 같은 베트남발의 이제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한세셉이나 또는 이제 영업무역 뭐 SG 충남 방적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혜를 볼 것이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는 그 얘기가 나온과 더불어서 영업무역이 갭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갭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기관이 이 틈을 틈타서 과도하게 지금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밀렸고 그리고 어제와 그제 또 밀렸고 오늘 또 추가로 밀렸다 이제 보합권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 이 회사가 이와 같은 것이 일시적인 수급에서 주가가 무너졌는데 실적 자체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외형과 실적 자체가 나빠졌던 회사는 아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급에서 일시적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추세가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렴 과정 이후에 다시 한번 되돌림을 줄 수 있는 시간까지 조금은 걸리겠지만 굳이 아마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58,500원이죠. 그죠? 예. 58,500원이면 오늘 현재가가 54,300원입니다. 여기서 던져버리실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관들의 어떤 그 형태가 일단 재료가 나온과 동시에 좀 팔자 해서 물량을 팔다 보니까 수급이 무너지다 보니까 거기서 동반적으로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좀 무너졌던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악재가 나와서 빠졌다기보다는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다. 근데 재료가 이미 노출되기 전에 떴다가 밀렸다가 반등이 들어왔다가 급등했다가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아버님. 예.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저는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굳이 지금 현재 여기서 던져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까지 반등을 주었다가 거기서 최소한 수렴 과정을 더 거치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제 급반등을 보이면서 72,200원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3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던데. 아버님 그러면 실적 자체가 만약에 분기 실적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3분기 실적 자체를 보면 1,800억 이익이 냈고 올 2분기 자체만 결산 시점만 놓고 보면 1,800억 원대 이익을 냈는데 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그죠? 697억 원 2분기 났습니다. 작년에 3분기 이익률이 787억 원. 그러면 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전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이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예전에 TPP를 통해서 베트남발 미국행의 어리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혜를 나중에 볼 수 있는 건 영업무역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분기적인 실적 자체가 다소 전 동기 대비 좀 미미적거린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서 팔시면 안 되죠. 그러면 실적이 안 좋다라면 그때 실적 발표할 때 좀 밀렸을 때 좀 더 저가에서 잡으면 안 될까요? 근데 지금 아버님께서 58,500원에 사셨으니까 굳이 여기서 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아버님께서 매수가 정도까지 왔을 때 팔았다가 충분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또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미미적거리지만 올라옵니다. 그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죠. 지금 54,000원대인데 여기서 좀 더 실적 발표라는 게 좀 밀렸을 때 그때 좀 더 더 담아가신다. 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밀리고 내일 밀린다고 그냥 사시는 게 아니고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을 그럼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점이 얼마나 더 밑으로 내려갈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바닥권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이대로 5만 원선 이하로 깨어지고 그럴 주식이 아닙니다. 예. 5만 원 한 초반선 정도까지 밀리면 그 정도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TPP 수혜 종목이라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네네. 이게 자꾸 밀리니까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그러시면 여쭤보는 거예요. 예. 조금 기다려 보실 필요 있습니다, 아버님. 예. 네. 많이 올라가면 전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 72,200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한번 수급이 끼어졌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TI요. STI.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7천, 수익은 조금 났는데, 이게 조금 더 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7,110원이거든요. 7,110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은 한 15%. 15%. 매수하신 이유를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매수한 이유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이게 뭐 공시 이런 데서 좀 있고, 예. 또 멘토님이 STI 뭐 서리디도 있고. 예, 그 얘기를 듣고 반도체. 싶어서 제가 예. 물어봤던 겁니다. 반도체 패널. 잘 사셨어요. 잘 사셨고, 지금 더 좀 지켜봐야, 이게 10,000원대에서 왜 저항대가 생기느냐 하면 가격적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10,000원대에서는 누군가는 이제 팔고 싶어지는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가격적 저항대, 거기서 밀려 내려온 거고, 최근에 이제 10,000원, 그 부근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11,000원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더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안전하게, 안전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그죠? 네. 그래서 8,600원 익절가 딱 잡고 가보세요. 8,600원이요? 예. 익절가 잡고 들고 가세요. 그리고 10,000원이 넘어가면 9,300원까지 익절가 높이고. 그죠? 10,000원이 넘어가면 9,300원이요? 예. 익절가를 높이세요. 지금 가격에서는 8,600원이에요. 네네네. 그 다음에, 10,000원이 넘어갔다. 익절가를 9,300원. 그죠? 예. 11,000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익절가를 12,200원까지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이 거래가- 종목은 네. 멘토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 3D 프린트 관련주 중에서는 이게 유일하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예. 계속 그 강조하시길래 계속 들고 있었죠. 잘 하셨어요. 예. 예. 수익을 감사합니다. 크게 보셔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종합 예상 체결지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동시효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전일레비 14.36포인트 올라서 2020.20포인트대까지 강하게 급반등을 좀 전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동시효과하고 또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끝날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만 적극적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2,126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1,886억 원 정도까지 좀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는 76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 올라서 127만 원대까지 아까보다 조금 더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등 강보합세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SK하이닉스도 동반적으로 강보합세 수준까지 올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3.5%까지 올라서 23만 6,500원까지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 정도 수준이지만 기아차도 다시 한번 상승 반전으로 전환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55포인트 하락한 674.28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조정권으로 오늘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역시 나홀로 순매수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네요. 1,147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950억 원대 순매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도 덩달아서 250억 원대까지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 그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세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도 2.2%, 로엔도 3.7%. 오늘 아이유와 장기하가 열렸을 때문에 로엔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롯데그룹주 한번 살펴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롯데그룹주의 형제인한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는 얘기 때문에 롯데 관련지 좀 반짝했다가 롯데케미칼은 4% 하락, 롯데제과전도만 강보합세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결국 이제 형제인한에 대한 시장의 이슈는 크게 동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주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중국 유망 기업에 대한 인수 검토해야 된다. 아니면 지분을 투자해야 된다. 얘기 때문에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회복세를 좀 해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또 기대가 부각이 좀 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신기한 흐름의 종목을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FTN이가 오늘도 하루 종일 장중에는 하락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장 후반에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전일도 그랬고요.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이제 섬유 업종 이런 쪽에서의 매수세가 분명하다. 이런 쪽을 좀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어떤 앞으로 펼쳐질 산업에서의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군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는 제 말씀을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한 12포인트 가까이 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트리클 다운 현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좋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다음 주 전망을 좀 해 주시죠. 예,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의 종가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전일비 12.43포인트가 올라서 2018.2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2020포인트 때까지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은 욕심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상승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을 더불어서 전업종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지 않았지만 일단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 자체는 결국은 반등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4.86포인트 하락해서 674.97포인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거의 한 100개 정도 가까이 더 늘어났던 그런 모습이고요. 종목별로 상승을 보였다가 좀 밀려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내일 우리 한글날 휴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요. 내일과 더불어서 토, 일요일 3일 연속 휴장인데, 그 와중에 또 우리가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변수, 요인들, 해외 외생 변수들에 관련된 이런 요인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나은 것 같고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시장 자체는 결국 대형주, 삼성전자가 좀 밀리면 주가 지수가 또 밀릴 수 있고, 기관 투자자가 매수 유입이 되면 그나마 하락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 자체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추세가 좀 이탈되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는 의견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흐름보단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세운다면 지수의 단계적인 흔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동요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장 자체는 역시 전반적인 매기가 확산되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지수에 연연하기보단 즉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 종목 수를 좀 줄여서 압축적인 매매를 좀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재 신경을 더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콧물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감기, 더더욱 주식하시면서 행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에 더욱더 유념하는 10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저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네,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네,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네네. 매수가 어머니 어떻게 되시나요? 예, 40만원에 30%입니다. 40만원에 30%. 예. 한번 볼게요. 네. 어머니 40만원에 사셨으면은, 이게 오래되셔서 지금까지 못 팔아서 40만원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한 5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요? 5개월. 5개월 동안 되셨는데,
수익이 나왔던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못 팔았다, 그죠? 네네, 좀 더 올라간다 하길래. 거기다 또 밀렸는데 또 안 파시고 계셨네요, 그죠? 예, 뭐 4분기부터 뭐 반등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 뭐 제약 바이오 관련주 여러 가지 대장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모레퍼시픽도 역시 대장주 개념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거의 뭐 45만 5,5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밀렸던 모습인데 그나마 좀 추세가 그나마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좀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는 일전에도 이 종목이 실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간 결산 실적을 놓고 보면 계속적으로 실적 자체가 좋아졌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40만 원대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고요. 또 2분기 실적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도 좋아졌고, 근데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가 이미 고점을 많이 형성시킬 만큼 올라왔던 종목인데 어머니께서 애초에 가담을 발을 담그셨을 때의 가격대가 그렇게 낮은 가격대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더 간다는 개념 때문에 좀 지켜보시다가 익절가를 좀 잡지를 못하고 좀 지켜보시다가 그냥 뭐 주가가 빠지면서 그죠? 현재 다시 기다려 오셨는데 저는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뭐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선에서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그 가격대 정도의 분기점을 잡아놓고 이제 위에서부터 조금 익절가를 잡아서 쳐나가셔야 됩니다, 어머니. 그냥 어머니께 여기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50만 원, 60만 원까지 갈 거야라고 이렇게 하시면 또다시 기다리시다 보면 똑같은 또 매매 패턴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뭐 장기적으로 갖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수준까지는 이번 파동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열어놨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40만 원 정도 선을 돌파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매물층에 쌓여요, 어머니. 아시겠죠? 실적이 좋아서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하지만 주가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수급에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실적이 좋은 부분에 대해만 포커스를 맞춰서 들고 가지 마시고 저는 40만 원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오면 그 가격대 딱 분기점 선을 그어놓고 저는 팔아서 진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선거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네. 매수가는요? 한 4,500원 정도 돼요. 4,500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한 30% 이상 됩니다. 30%? 4,500원.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글쎄, 그게 궁금하거든요. 얼마에 팔아야 되나, 지금. 저라면 5,700원 요번에 왔을 때 팔았을 것 같아요. 글쎄요. 네. 지금도 5,700원이 한계치입니다. 보이는 건. 네. 그런 것 같아서. 네. 저 참 많이 망설였거든요. 이게 바이오 성격이 지나면요. 거품이 빠지면 한참 동안 못 올라가요. 지금도 만약에 혹시나 들어 올린다면 5,700원대 매도 시점을 잡으셔야 되고 자 이게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쭉 해버린다면 4,900원대에 지지선이 있어서 참 좀 애매모호합니다 일단은.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이게 뭐 손절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5,700원 부근이 오면 매도 의견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같이 잡아가세요. 바이오 성격이 강하면 그 거품이 이렇게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오버슈팅이에요. 어찌됐든. 그때부터 거품 빠지기 시작하면 한참을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번에 거품 빠질 때 잘 들어가시긴 하셨는데 큰 폭의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이거는 좀 짧게 방망이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다음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8193번님 남겨주셨는데요. 사조 산업 84,000원에
40% 보유 비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한 두 가지 좀 있었는데요. KSLX 제주에 관련된 그 흡수 합병과 더불어서 장남 쪽으로 이제 확실하게 지배 구조가 넘어가면서 불확실성 자체가 좀 해소되어졌던 측면도 이 사조산업 주가 자체가 최근 그 7월달 급락하고 난 이후에 그죠? 8월달 정도의 저점을 형성시키고 나서 좀 반등을 이어갔던 요인이 되었던 부분이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조산업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좀 그랬습니다. 뭐 조리독감만 터졌다고 하면 이와 같은 사조산업, 뭐 사조회표, 오양수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수혜를 보기도 했던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주가 자체가 조금 그 외형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11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과연 뭐 11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 종목이 좀 고평가, 저평가를 놓고 논할 정도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충분한 가격 조정 거치고 나서 올라왔는데 과연 이 종목이 이렇게 11만 원대까지 올라오기 이전에 좀 저점에서 사지 못하고 8만 4천 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이미 일전에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물리셨던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8만 4천 원대 매수하셔가지고 오늘 1,700원 빠졌습니다. 8만 1,90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럼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가담하셨다면 오늘 음봉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또 팔아야 되는 그런 어떤 뭐 일희일비하는 차트적인 매매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는 종목이고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기관들보다는 조금 더 수급적인 주체로서 최근 물량을 조금씩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9만 원 정도 수준을 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또 팔고 그러시는 종목이 아니라 조금만 여기서 박스권에 약간 우상향으로 조금씩 각도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사조산업은 뭐 큰 폭의 어떤 목표 수익률을 잡기 좀 버거운 그런 종목이고 좀 무겁습니다. 또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종목으로 좀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 반등이 들어오면 9만 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 지켜보셨다가 거기서 매도하고 난 이후에 덜 오른 종목군들 쪽으로 좀 갈아탈 수 있는 전략, 이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서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7506님, 코디에스 3,600원 20% 진단 부탁한다고 남겨주셨네요. 자,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미래산업이고요. 앞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대기업들이 모두 노리고 있는 시장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전기차 시장이고, 스마트카 시장이고, 그리고, 무인 자율주행차 시장이죠. 그런 시장에서 축이 될 수 있는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급속 충전에 대한 회사죠. 결과적으로 전기차가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회사. 그 회사가 최근에 이제 어떤 펀더멘탈의 훼손 없이 2,300원대의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지금부터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들고 가야 될 시기이고 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항대가 4,500원대 있어요. 맞습니다. 그 근처에서 또 밀려 내려온 거는 맞았고요. 그러나 이걸 지금 4,500원대에서 또 이번에 올라와서 판다고, 즉 매롱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다고 한들 이것이 또 떨어진다는 확신이 없죠. 그렇다면 지금 들고 가야 되는 시기고, 그러면 한 5,000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한번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5,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오리라 보여지는 만큼 들고 매수하신 그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들고 쭉 한번 더 지켜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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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한진해운 좀 봐주십시오. 한진해운이요. 아버님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7,500원에 50%인데요. 7,550원에 50%요. 예. 많이 사셨네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버님 올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올해? 올해. 예.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아버님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예. 글로벌 경기가 안 좋죠. 경기가 그죠? 안 좋으면 당연히 물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해운업종이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가 좀 계속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밀렸던 것은
거의 결산 시점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회복을 해서 800억 원대 정도 영업이익은 냈지만 당기순이익은 4개년 연속 적자 기조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3D에는 뭐 톤어라운드가 영업이익이 흑자로 나온다 하길래. 예. 들어가셨네요. 일단 현재로서는 아버님 이 종목을 좀 7,500원대에 50%의 비중인데요. 예. 아버님께서 거의 그러면은 지금 한 5, 6개월 정도 들고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들고 오셨고 이제 4,580원 바닥을 찍어놓고 오늘 반등도 5,580원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좀 보시면요. 6,000원대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6,000원대요. 그죠? 일전에도 6월 달에 한번 급락이 강하게 떨어졌으니까 반등폭도 강하게 주면서 올라갔지만 결국 그 라인에 걸렸던 모습이고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도 적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모습은 되겠지만 즉 최악의 경우는 좀 벗어났다.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께서 6,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뭐 이번 달에 올라올지 뭐 내달 초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아버님께서 굳이 6개월 기다려 오셨는데 여기서 지금 손절을 한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6,000원대 정도의 저항 라인을 뚫기 위해서는 확연한 턴어라운드가 보여지거나 강력한 수급의 어떤 매수 주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물론 예전부터 많이 샀던 주식이긴 한데 최근에 외국인들도 지분율이 한 8%대 후반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기관들도 좀 많이 매도를 또 바닥에서 했다가 또 단기적으로 조금 먹고 또 팔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실적 자체가 좀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 모습인데 저는 아버님 이 종목을 기다려왔던 시간 정도만 놓고 본다면 그 급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7,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아버님께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비중이 만약에 10% 정도였다면 저는 6,000원대 바로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많기 때문에 6,000원 분명히 저항을 맞고 또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제가 감안을 해서 또 아버님 비중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전략이니까 이 점을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팅크웨어 14,000원에 35%. 뭐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아니면 어제 전일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팅크웨어 아이나비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팅크웨어도 앞으로 장기 성장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3D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결국은 무인차 이런 시스템, 자율주행차는 이런 아이나비 그러니까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하고 연동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에 보면 3D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교통 상황의 얘기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그다음에 앞차와의 차간 거리가 굉장히 좁아졌을 때의 경고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와 연동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더라도 장기 성장세로 보시고 이거는 다시 한번 2만 원대 이상까지의 상승세를 한번 노려봐야 되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팔아야 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모아가야 될 시기고 그런 모아가면서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을 노려봐야 될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어찌됐든 지지를 잘 받은 그 구간 영역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부지런히 달려왔는데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10월 9일 한글날이죠. 네. 한글날이 되면 늘 이게 좀 한글의 이 우수성,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한글 우리 참 편리하게 쓰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세종대왕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좀 느낍니다. 우리나라 그 말이 표현력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은 외국에 비하면 저는 이제 외국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서 특히 미국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서 이 한글이 정말 우수하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푸르스름하다, 뻘겋스름무리하다, 뭐 이런 빨간 것도 한계가 아니죠. 시뻘겋다 뭐 이런 식의 정말 우리의 계좌들이 시뻘개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글날 뜻깊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고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